안녕하십니까, 혜원입니다. 혜원의 논어 현대적 응용하기. 오늘은 제3 8일편 10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읽어드린다면 자활, 자기관. 이 왕자는 오불욕관지이라 라고 하네. 오늘 또 재미난 문장인데 좀 역사에 관계된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려야 이 문장을 이해될 것 같아가지고 노나라와 주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중국 역사 보면 하언주라고 그러잖아요. 하언주가 있는데 요 주나라는 우리가 주나라에 말하는 무왕, 즉 무왕 앞에는 문왕이 있고 무왕이 이제 세운 국가고 그 앞에 또 주나라가 있었는데 이 주나라가 주왕이 이제 있었고 주왕이 이제 요 문왕이 하고 세력 대결을 많이 펼쳤나 봐요. 그래서 이 문왕은 여러 가지로 인덕이 많아가지고 이 많은 제후들이 문왕 쪽으로 이제 많이 붙었대요. 이제 그런데 그런 꼬라지를 보기 싫어서 이제 주왕이 문왕을 이제 잡아가지고 감옥소에 뭐 넣기도 하고 그때 쓴 책이 이제 뭐 요즘 말하면 주역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럴 때 또 하나 또 재미난 요즘 중국에 여행에 갈 수 없지만 뭐 중국 여행 가면 문왕이 과연 그때 있었던 행적에 중에 토한 장면이 그 어떤 장소에서 토한 곳 그것을 유적지로 삼고 있는데 그 유적지 삼고 있는 게 뭐냐면 문왕이 주왕한테 잡혀가가지고 어떤 얘기냐면 내가 진짜 성인인지 테스트를 해봤대요. 그런데 그걸 이제 어떤 물을 먹어라 하는데 그 물이 지금 요즘 따지면 설렁탕 등 얘기하는데 알고 보니 이제 자기 장남을 이제 뭐 좀 방송인 그렇지만 그 속에 이어서 달에서 뭐 문왕한테 묵었다고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토해냈대요. 토한 그런 곳을 중국의 이제 유적지로 하나로 삼고 있대요. 아무튼 그만큼 이제 문왕은 주왕을 이제 쳐부수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뭐 힘으로 따지면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어떤 명분이 있어서 안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제 무왕이 이 문왕을 이제 장례도 치르지 않냐고 그때 아마 일식이었대요. 일식 상태에서 일식이 뜬다면 해가 진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옛날에는 뭐 해가 없어지면 이 나라의 덕이 이제 없어졌다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불안선을 했는데 그때 아무튼 이제 무왕이 지 동생 그 주공하고 합해서 같이 옛날에 주를 없애고 새로운 왕을 세웠대요. 새로운 나라를 생긴 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왕 입장에서는 이 자기 동생 주공하고 합쳐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큰 일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무왕은 주공한테 지 동생한테 어떤 봉토를 하나 준 거죠. 봉토를 줬다는 뜻은 옛날엔 줄줄이 봉건 제도니까 천자가 나를 다 다스린 게 아니라 각각 제후국가를 두서 대신 나를 다스리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의 주공은 이름은 이제 단인데 주공은 이름이 단인데 단은 이제 나라를 안 다스리고 자기 아들한테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게 바로 이제 노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노나라의 시조는 이제 주공이 되겠죠, 그렇죠? 주공이 되고 계보를 따지면 계보를 따지면 문왕이 있고 그 앞에 이제 무왕이 있고 무왕 동생이 이제 아까 말한 주공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주공이 이제 어떻게 보면 노나라의 시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 해석이 된다면 자활, 공자께서 말했다 이 체는 이 주말은 뭐냐면 체제사의 주말입니다. 체제사.
체제사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2조 500년 종묘에도 제사하라 보면 이제 태조부터 뭐 제사를 지내고 또 각종 시족 집안에도 보면 시조 할아버지까지만 제사를 지내잖아요. 시조 할아버지까지만 제사 지내는데 우리도 저도 학생 이가에 보면 시조 할아버지, 애자 할아버지를 봄 가을에 제사 지내는 거 봤는데 항상 우리는 제사는 이 시조 할아버지까지만 제사를 지낸다는데 옛날에는 이 뭐 요즘은 이제 집안에서 뭐 대부분 뭐 이 부모 제사, 할아버지 제사, 이제 정조 할아버지, 이제 고조 할아버지 제사까지 지냈는데 과거에는 계급에 따라 차이 났대요. 뭐 옛날에는 통상 평민들은 부모까지만 제사를 지내고 계급이 조금 높으면 이제 할아버지, 좀 더 높으면 정조, 뭐 당상간 돼야 뭐 고조 할아버지까지 제사를 지냈대요. 근데 이제 이조 시대에서는 뭐 부모에 대한 조상에 대한 언덕이면 차별이 있을 수 있겠냐라고 해가지고 뭐 각종 집안에서 이와 같이 4대조 지내는 걸 허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앞에까지 지내는 거는데 이 시조까지만 지내지. 근데 이 시조가 뭐 예를 산나라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또 따지고 시조 할아버지, 뭐 시조의 부모가 아버지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시조 할아버지와 시조분과 그 시조의 아버지까지 요까지 제사를 지내는 거를 체제사라 얘기를 한대요. 이런 의미를 생각하고 그다음 점에 자기관. 요때 자자는 스스로 자자인데 이때는 스스로 자자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영어에 보면 뭐 프롬이 있잖아요. 프롬 뭐부터 투 할 때 뭐부터 뭐 중국은 프롬 투가 뭐냐면 중국말 하면 쩌지 요게 자지 이렇게 해서 뭐부터 그래서 요거는 부터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은 이제 물될 관이거든요. 뭐 술을 땅에 붓는다는 의미가 있는데 요 관은 제사 지낼 때 보면 강신례를 보는데 강신례를 말을 한다면 우리가 제사 지낼 때 맨 먼저 하는 것이 이제 강신례잖아요. 이제 어떤 무덤 묘 앞에서 제사 지낼 때 술을 보아서 향에 이제 향불에 한번 향을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술을 이제 붓고 땅에 붓는 거죠. 집안에서 이제 강신례를 할 때는 땅이 없으니까 모사그릇을 한다고 하잖아요. 모사그릇 즉 흙이나 모래로 다만 그렇게 이제 술을 붓는 거를 이제 강신례를 하는데 바로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공자께서는 체제사에 있어서 그러니까 강신례를 하는데 이왕자 요 자자는 노음자자는 보다는 영어에 보면 뭐 what, 뭐 that 어떤 것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명사를 만드는 구조를. 그러니까 체제사를 지낸 데 입장에서 강신례를 한 이왕은 자 이후란 뜻입니다. 이후부터는 오불욕간 나는 불욕하고 싶지 않다. 뭐를 보고 싶지 않다. 뭐를 안 보고냐면 바로 요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신례 이후를 그것을 보고 싶지 않다라고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 이제 체제사를 만약에 지냈다면 그러면 그 논날의 입장에서는 자기 시조 할아버지 이제 주공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봉돌 받았으니까 시조는 이제 주공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주공의 아버지가 뭐냐 이제 문왕이었대. 이제 아까 말했던 문왕인데 그래서 이 준날의 입장에서는 논나라만은 너희들이 이 시조 할아버지 문왕에 대해서까지 제사 진행을 용인을 해줬나 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공자가 체제사를 언급을 하는 거 보면 논나라에서 체제사를 지내는 입장에서 강신례까지는 뭐 그나마 봐줄 수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보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얘기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아까 말한 대로 체제사는 어떤 천자가 지내는 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민가에서 보면 이제 만약에 부모가 있고
그 위에 할아버지가 있다면 그 밑에 이제 자식이 있을 전에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있다면 만약에 요게 큰아들 말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또 나중에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놓으면 요 자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큰 집에서 보면 저 조카들이죠. 요 조카들이 제사 지낼 때 자기 아버지까지 제사를 지내는 거는 괜찮겠지만 요 적은 집에서 자기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는 거는 뭔가 이제 장소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법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이 공자 입장에서는 아니 노나라 입장에서 왜 주공까지만 제사 지내면 되는데 주공의 아버지 문왕까지 제사를 지내는 거는 지금 주나라에서 지내면 되는데 주나라에서 지낼 건데 왜 노나라에서 이걸 지내느냐는 거죠. 그게 아마 싫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하는 의문은 그러면 강신례 자체마저도 쉽게 말해서 강신례가 제사의 처음이니까 처음부터 나는 보고 싶지 않다고 해야 되는데 왜 그 이후부터 아까 말했잖아요. 기관, 이왕자 그 이후부터는 나는 보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지난번에 8.1편 1장 보면 천재가 추는 8일무를 일개 대부 집안에서 춤을 춘다든지 또 노래도 천재가 부르는 노래를 대부가 부른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꼴딱지는 이제 보기 싫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자께서는 이 체제사를 지내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 근데 그 이외에 자꾸 제사를 8일무라든지 여러 가지 주는 행태를 보면 얘가 안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얘가 아닌 거는 보지 말라. 그런 의미로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걸 이제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우리가 하고 현대적으로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라고 생각한다면 이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제 우리 집에서는 4대 제사를 다 지낼 수 없어가지고 즉 합해서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월 1일 날 제사를 지내는데 합동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 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제사에 참여를 안 해도 되느냐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제사라는 것은 부모의 언덕에 대한 답례라는 거죠. 답례. 그런데 언덕에 제사를 지냈다가 해서 조상이 나한테 복을 비는 거는 일종의 주술적인 의미고 과거의 유물을 그런 식으로 과거에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제사는 부모에 대한 언덕에 대한 조상에 대한 언덕에 대한 답례 차원이기 때문에 그 답례가 진정으로 내 마음에 있다 그러면 시집을 가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싫으면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형제가 많다 사촌이 많다 꼭 제사 가보면 또 사오는 꼴이 많잖아요. 그렇죠? 형제간에도 사올 수 있고 또 이런 건데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사는 내가 성이니까 가기 싫다 그러면 안 가야 됩니다. 저는 절대 가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또 제사 지기 싫다 그럼 제사 안 지내야지. 내가 장남이다 해서 마지못해 하는 거는 안 해야 된다. 시험에서 우리가 귀신같이 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절마가 날 진짜로 나의 조상에 대한 그 공덕을 알고 제사를 지내는지 그냥 마지못해 지내는지 다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제사가 있다, 집안에 제사가 있다, 내가 가기 싫다, 그럼 나로 가서 그런 분위기가 험악하다 그러면 안 가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는 우리가 죽은 조상이 살아있는 사람을 때문에 산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안 좋다든지 형제간의 우위를 깨진다 그러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 이제 산 사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사는 오로지 성의껏 참가를 해야 하고
내가 지내고 싶으면 지내야지 또 싫은 건 억지로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만약에 장남이 있고 차남이 있고 뭐 셋째가 있다면 뭐 굳이 장남이 제사 지낸 게 이제 예법인데 만약에 장남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뭐 종교가 뭐 다르다라고 한다든지 만약에 가정이 참 어렵다 그러면 이제 이 제사를 어떻게 하는가 둘째 셋째가 만약에 지내는 건 어떻게 했냐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장남이 지내지 못할 그런 행편이면 둘째든 셋째든 지내도 그거는 크게 이제 무리는 없다고 저는 보입니다. 뭐 행편 따라 가는 거는 좋은데 다만 이제 이렇게 하면 장남이 있는데도 제사를 이제 우대 조상을 제사 지낸데 밑에서도 자손들이 자기의 관계에 되는 부모만까지 제사를 지내야지 부모 위에 공동조사는 이게 나오는 큰 집에서 제사 지내기 때문에 작은 집에서도 또 요 윗대 조상을 제사 지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요게 아까 공자가 말씀드린 이게 뭐 체제사의 의미를 두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거는 예법은 아닌 것 같아요. 작은 집에서 다시 아까 도표로 그린다면 아까 다시 설명드리기 때문에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있고 부모의 형제가 부모 밑에 이제 자식이 1, 2, 3가 있다면 요 위에 이제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장손이 요 부모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는데 요 둘째, 셋째 후손들이 자식이 있어서 제사를 지낸다 했었을 때 자기 아버지 요까지만 제사를 지내야지 요 위에까지 지내는 거는 큰 집에 진호가 있다 그러면 지내는 거는 예법이 안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만약에 큰 집에서 못 지내는 행편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둘째, 셋째가 지내도 된다. 뭐 그런 뜻으로 요 체제사, 이 첫째가 한 명이 재밌거든. 요 제사를 의미하고 왕이라는 의미거든요. 왕이라니까. 그러니까 체제사는 통상 시조까지만 지내는데 체제사는 일반적인 제사는 시조까지만 지내는데 체제사는 그 위에까지 시조의 아버지 부모까지 합쳐서 지내는 것을 체제사로 한다라고 하고 공자는 이와 같이 체제사를 강신례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위에 하는 짓거리들을 보니까 좀 배아리가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무리 준나라의 천자가 노나라만큼은 뭐 그렇게 지내도 좋다고 하더라도 공자는 애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별로 좀 뭐 애가 안 맞는 거겠죠, 그렇죠? 바로 그런 뜻으로 아까 제가 예를 들었을 때 현재도 둘째, 셋째가 큰 집을 놔두고 조상들을 위해 제사 지내는 것은 좀 지낸다 그러면 좀 우리가 봐도 안 맞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요거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 8일편 제 10장 이 문장은 요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